네, 옥선이의 영화 이야기 순서입니다. 영화 칼럼니스트 옥선이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 짧은 여행 다녀오신다면서요? 좋으시겠다. 남들 다 출근하는 월요일에 네. 트렁크 끌고 나오니까 좀 죄송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동생이 좀 아파서 한 달에 네. 한 번 정도 동생이랑 네. 꼭 여행을 해요. 근데 이 홍대 쪽에서 트렁크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 관광객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어디 가세요? 통영을 갈까 해요. 진짜 좋으시겠다. 네. 네. 원래 통영 음악제에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네. 뭐 이렇게 일정이 잘 안 돼서 네. 오늘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통영음악제 가면 그때 가면 또 숙소 때문에 좀 어려우시고 네. 그죠? 네, 재미나게 다녀오세요. 봄바다 하면 참 좋아요. 네, 봄바다 참 좋습니다. 네, 오늘 어떤 영화 얘기예요? 요즘 극장가에 실존 인물이나 실화에 기초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네. 개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앞부분에는 실존 인물과 실화 바탕 영화들을 좀 이렇게 쭉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뒷부분에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보았던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영화를 또 집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실존 인물이나 실화에 기초한 영화들이 사실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 속 이야기를 찾아가더라고요. 아주 네. 뭐 선사시대 뭐 이렇게 역사물 같은 게 아니라 네, 네. 최근에 그런 멀지 않은 과거를 찾아가는데 이러한 네. 복고 열풍이 아마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잖아요. 네. 써니라든가 네. 건축학 개론, 응답하라 1994, 그다음에 변호인, 피 끓는 청춘 뭐 이런 그렇군요. 영화들이 전부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그런 복고 열풍에 이렇게 있는데 네.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영화들은 좀 노스텔지어에 기대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련한 추억적으로. 네. 그런데 할리우드를 비롯한 그 외국 영화들은 그 시대나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네. 소재를 택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은 우리도 좀 이렇게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우선 올해 아카데미 영화제 작품상 후보작이 9편이나 되는데 네. 그중에서 5편이 실존 인물과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렇군요. 영화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큰 거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면 아마 아카데미 영화제는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 2일날 그렇죠? 현지에서 2일날 네, 하니까요. 네. 첫 번째 작품은 스티브 맥킨의 노예 12년입니다. 이 작품은 노예 수입이 금지되면서 이제 자유주의에 살고 있던 흑인들을 납치해서 이미 해방이 됐는데. 네, 노예주로 팔아넘기던 사건이 아주 많았던 184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스티브 맥퀸이라 그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감독 이름이 감독이? 스티브 맥킨입니다. 네, 이 사람이 네. 영국 출신의 흑인 감독인데요. 아까 우리가 알고 있던 배우 그 사람이 아니고. 네,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죠. 네, 그 네. 액션 스타 정말 네. 좋아했던 액션 스타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올린 연주자인 자유인 솔로몬 노섭이 이 역할을 취에텔 에지오포라는 그 저도 처음 접하는 그런 신인 배우인데 이 사람이 납치되어서 12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자전적 기록을 남겼어요. 아주 담담하게 남기고 나중에는 그 노예 그런 반대 운동도 하고 흑인 인권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뭐 엉클 톰스 케빈 같은 그런 작품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네. 이 사람이 쓴 자서전은 좀 묻혔었다 그래요. 네네. 그거를 이제 스티브 맥킨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는데 참 당연히 감동적이죠. 그리고 네. 정말 전 영화 보면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다 흑인을 학대했던 백인들은 정말 지옥 가야 돼. 그런 생각이 절로 날 정도였어요. 네. 어찌됐든 취에텔 에지오퍼는 굉장히 성실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 흑인 배우라고 그러면 또 안 된다 그러다. 앞으로 아메리칸? 원래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앞으로 아메리칸의 계보를 잇는 말하자면 시드니 포이티어, 덴젤 워싱턴을 잇는 그런 모범 흑인상으로 자림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 아주 감동적인 영화였고요. 네. 그런가 하면 폴 그린그래스 감독의 캡틴 필리스라는 작품은 지난 연말에 개봉된 적이 있는데요. 네. 2009년 4월 화물선 머스크 엘라베마호가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들에서 납치됐고요. 그때 선장 리차드 필립스 이 역할은 톰 행크스가 맡았습니다. 네. 19명의 선원을 대신해서 5일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던 사건을 아주 긴박하게 그렇게 재현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작품으로는 데이비드 오 러셀 감독의 아메리칸 허슬인데요. 이 작품은 FBI 수사관과
수사관들이 이제 사기꾼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함정 수사를 네. 펼쳐서 네. 6명의 하원 의원과 1명의 상원 의원 그리고 뉴저지 갬든의 시장을 비롯한 그 공무원들 비리를 적발했던 1970년대의 앱스캠 스캔들이라는 것에 기초를 했어요. 네. 이 영화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을 맡았는데요. 무려 20kg을 찌웠다 그래요. 그래서 첫 장면이 아주 뒤룩뒤룩한 배, 네. 그다음에 공들인 대머리 분장을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옷차림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가리는 그런 연기를 네. 보여서 아주 냉소적인 유머를 날리는데요. 아, 정말 크리스찬 베일이 아메리칸 사이코에서는 또 완전히 막 피골이 상접한 그런 걸로 그런 인물로 분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아무리 배우지만 이렇게 체중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지 정말 다이어트 비법이나 그런 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거는 요요 기법에 속할 것 같은데. 그리고 네. 마틴 스콜세지의 The Wolf of Wall Street가 이미 개봉을 했지요. 네. 이 영화 역시 사기꾼 행각을 아주 화려하고 빠른 템포로 치장을 합니다. 현란한 언변, 수려한 외모, 명석한 두뇌로 주가 조작 사기를 벌여서 1990년대의 월스트리트를 흔들었던 조단 벨포트로 분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열정 넘치는 거의 원맨쇼에 네. 가까운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 있습니다. 네. 장 마크 발레라는 그 캐나다 출신의 프랑스계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네. HIV 바이러스 감염, 우리가 흔히 네, 에이즈로 네, 말하죠. 네. 거기 감염으로 인해서 30일 시한부생을 선고받은 텍사스의 전기기술자 론 우드로프가 의사가 처방한 AZT라는 그런 약 대신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 약물 요법으로 무려 7년을 더 살면서 네. FDA와 싸운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매튜 맥커너이는 갈비뼈가 드러나고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쾌한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도 20kg를 감량을 했어요. 아까 소개한 그 배우하고는 또 정반대죠. 그래서 네. 진짜 지켜보기가 힘겨울 정도로 안타까운 투혼을 벌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대단해요. 네. 5작품을 소개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톰 행크스를 제외한 4배우가 모두 이번 아카데미 네.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으니까 네. 누가 상을 받을지 네, 정말 네. 궁금한데 저는 당연히 매튜 맥커네이를 적극 상 받았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참 맥커너이가 뭐 그림 같은 미남은 아닐지 모르지만 네. 이거 보고 세상에 맥커너이가 저렇게 되다니 하고 네. 애통해한 여성들이 많다는. 네, 정말 진짜 눈물 나요. 네. 그다음에 미술계 영화도 3편이나 됩니다. 네. 잠깐 이렇게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도 있긴 한데, 네. 병든 노년의 오기스트 르누아르하고 누드 모델 데데, 그리고 르누아르의 차남이고, 프랑스 고전 영화기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 된 장 르누아르의 관계를 상상했던 잘 브루도스의 르누아르라는 작품이 있죠. 네. 이 작품은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그림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화면에 너무 집착을 해서, 스토리는 없어요. 네, 좀 아쉬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서바이빙 피카소를 소개해드린 네, 적이 네. 있는데요. 네. 피카소 영화도 한 편이 있네요. 네. 1907년에 파리를 무대로 해서 아비뇽의 처녀들을 발표했던 파블로 피카소와 네. 그 피카소와 함께 입체파를 창시한 조르주 브라크 그리고 피카소의 친구인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 등이 네. 휘말리게 된 모나리자 도난 사건을 토대로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데 곧 개봉할 예정인데 제목은 페르난도 콜로모 감독이 만든 피카소 명작 스캔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조지 클루니가 제작, 각본, 감독, 주연까지 맡은 모니멘츠맨 세기의 작전이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총통 박물관을 세우겠다는 야심을 품은 히틀러가 유럽의 교회나 박물관 등에서 약탈한 미술품 500만 점. 대단하죠? 네. 이것을 되찾아 돌려준 연합군 측, 그러니까 그 단체, 그 연합군 측 병사들의 이름이 모니멘트맨이에요. 네. 이들의 활약을 그린 작품입니다. 당연히 미술사의 명작을 한껏 눈여겨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보고 있는 명화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구해 다시 이렇게 되찾아내지 않았으면 네, 네. 다 불에 타 없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오싹하기도 하고요. 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히틀러가 그러네요. 만일에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대에 제대로 가서 공부를 했으면 네네네네.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훌륭한, 네, 화가가 됐을 것이다. 네, 네. 어쨌든 미술에 대한 애착은 대단했던 모양인데 모뉴멘트맨이 조금 아쉬운 점은 아주 호화 캐스팅에다 정말 소재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영화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에피소드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 좀 재미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거기 나오는 그림들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명의 왕비를 만날 수 있는 영화도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네네. 그 다이애나 스펜서의 그 마지막 사랑을 그린 다이애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올리비에 다한 감독의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 출연한 두 배우 나오미 와츠와 니콜 키드만은 굉장히 절친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니콜 키드만이 먼저 유명해지고 그 나오미 와츠가 너무 대역을 맡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다가 나오미 와츠가 킹콩으로 유명해지면서 다시 이제 두 친구가 즐거운 사이,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니콜 키드먼은 그 출연한 그 영화 작품 양이 엄청나더군요. 네,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난징 대학살 당시에 25만 명이 넘는 중국인을 피난시킨 독일 사학가 존 라베 인류애를 그린 플로리안 갈렌베르거 감독의 존 라베 난징 대학살이 곧 개봉을 하는데요. 2009년도 작품인데 뒤늦게 개봉을 합니다. 중국판 실들러 리스트로 비교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피터 랜더스만의 더 파크랜드라는 작품은 총격을 입은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저격범 리 하비 오스왈드를 동시에 치료해야 했던 텍사스주의 파크랜드 병원 의사 찰스 짐 카리코와 간호사들의 긴박하고 난처한 상황을 그렸다고 합니다. 참 이런 부분을 영화한다는 것도 참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의사의 시각에서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아이디어가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관료주의와 싸우면서 치매에 걸린 아내를 위해서 새 집을 지어준 89살의 캐나다 할아버지 크레이그 모리슨의 지극한 사랑과 용기는 마이클 맥고한 감독의 해피엔딩 프로젝트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 역할 했던 주니비에브 비졸도 참 오래간만에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 옛날에 천일의 애에 나왔던 그 청순하고 아름답고 고집센 그런 모습이 할머니로 변해서 정말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진짜 그 이름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주니비에브 비졸드.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부라면 정말 결혼해볼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옥산희 씨 결혼 안 했어요. 정말 이 할아버지 마지막에 자막에 그 이 두 분이 아직도 치매가 조금 진행되긴 했지만 아내는 아직도 살아계시다고 그래요. 실하군요 정말. 네. 캐나다 영화고요. 우리 영화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박찬욱 감독의 동생인 박찬경 감독의 다큐 드라마 만신이 있습니다. 다큐 드라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큐와 드라마 요소가 다시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새로운 장르인데 다큐 드라마. 그러니까 질곡의 현대사를 건너온 드라마틱한 삶의 주인공인 무당 김금아 씨를 어린 시절부터 김세론, 유현경, 문소리 씨가 연기를 하고 김금아 씨 자신이 또 이렇게 구슬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다큐에 속하겠네요. 다큐하고 드라마가 합쳐진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많죠. 실화나 그 실존 인물을 그러네요. 지금 아주 영화를 막 정말 쉬지 않고 막 달려오면서 소개한 듯한데요. 지금 영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댓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작은 식당 하고 있다는 청년이라고 밝혀주신 지하철에서 먹님. 답심리에서 만난 닭발집을 하고 계시대요. 가게명은 국민닭발. 그 국민 TV 때문에 그렇게 지으신 건가요? 요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충 어디 근처라고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글 올리실 때 어디 근처에 있는 국민 닭발 그리고 국민 TV와 연계가 있는 장면인지 아닌지
은하계님이 저 댓글 다셨어요. 식사 메뉴도 하시나요? 이거 보세요. 벌써 가실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거죠. 치우지아님이 아까 플리포도님 도토리가루에 답글 달아주셨습니다. 다 우리셨다면 물을 버리시고 가라앉은 앙금을 긁어서 종이에 널어 말리시고 하루에 2-3번 정도 뒤집어 주시면 된다고요. 아, 친절하신 치우지아님. 그럼 묵이 되는 건가요? 그 가루를 가지고 이제 묵을 쓰는 거죠. 아니, 제가 요거는 알 것 같은데 맞나요? JJK님 오래간만에 늦은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네, 태국에 계시다 그랬죠. 반가운 두 분 목소리. 네, 진돗개님 둘째 딸 중학교 입학식에 간다고 하니 오지 말라고 하네요. 다들 그런다고요. 아, 벌써 사춘기. 그래서 아빠 몰래 가서 주아야 아빠 왔다 하고 외친다고 하니까 잠시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요. 중학생쯤 되면은 가족 오는 거 싫어할 수 있어요. 싫어해서 그럴까 쑥스러워서 그럴까 하여튼 그 대신에 오늘 맛있는 점심 사주시면 뭐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다 이런 행사 뒤에는 짜장면이었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세가. 네, 이제 다시 영화 얘기하죠. 네. 네, 많은 영화들을 막 이렇게 숨차게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아주 정말 감동적으로 봤던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은 장 마크 발레, 캐나다 감독이라는데 아마 프랑스계 감독인 것 같아요. 네. 주연은 매튜 맥커너이, 제니퍼 가너, 제레드 레토 이렇게 주연을 맡았고요. 네. 이미 오스카가 어떻게 발표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42개의 트로피를 가져갔고요. 27번의 노미네이트 기록을 이미 하고 있어요. 이 영화가요? 네. 오호. 그래서 아카데미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그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을 받았고요. 네. 곧 있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작품, 나무주연, 나무조연, 각본, 편집, 분장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네. 근데 이 매튜 맥커너이요. 네. 그 중요한 영화가 뭐가 있었어요? 네, 매튜 맥커너이가 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거기에서도 잠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기를 전해주는 그런 남자로도 나왔고요. 잠깐 출연인데 정말 그런 거 씬 스틸러라 그러죠. 장면을 훔쳐간다. 주연이 출연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씬을 훔쳐가는 사람 역할로 정말 잠깐 출연해 대단히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도 나왔고요. 저는 최근작 중에서 머드를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신이 곧 잡힐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여인의 집 근처에 와서 숨어 살면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범죄자 역할을 그 소년의 입장에서 그린 영화인데요. 정말 가슴이 쩡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전에 출연작들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본 적이 없는데요. 약간 달콤 로맨스 뭐 이런 영화에서 많이 나왔었죠. 뭐 이렇게 그렇게 눈에 띄는 배우였다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나이 들면서 오히려 점점 더 좋은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영화 줄거리를 잠깐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로데오를 즐기던 전기기술자 론 우드로프 이 역할을 매튜 맥커너이가 맡은 거죠. 얼마나 방탕하냐면요. 마약은 기본이고요. 여자들하고 섹스, 혼성 섹스, 그리고 로데오도 막 하고, 술도 엄청 마시고요. 그런 아주 진짜 마초 그 자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전기 감전이 돼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는데, 의사로부터 에이즈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은 30일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이 사람이 엄청난 마초니까, 그 호모포비아가 있어요. 게이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그때 당시 80년대만 해도 그 에이즈는 호모들만 걸리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방황을 하고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너 호모였구나 막 그러면서 굉장히 비난을 퍼붓죠.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 ATZ라는 약이었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멕시코까지 흘러가서 멕시코의 어떤 괴짜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네. 복합, 뭐 비타민이나 단백질 여러 가지 복합된 그런 약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걸 먹고 약간 호전이 되는 것을 느껴요. 네. 그래서 그 약을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HIV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파는 겁니다. 네. 달라스 바이러스 클럽이라는 네, 걸 만드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한 400불 정도를 회원을 가입하면 약을 무제한 네.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대량 수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FDA 미국 그 식약청인가 그렇죠? 거기서는 승인된 약이 아닌 것을 쓰는 것은 안 된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관료들이 막 야단을 치고 또 국세청에서도 이제 압류를 하러 오기도 하고. 네. 근데 그래도 꾸준히 그 자신의 뜻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을 운영을 하다가 7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0일이라고 애초에 얘기했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에이즈와 전투를 벌이면서 네. 7년을 더 산 거죠. 네, 더 살았고 이 사람이 보급해준 약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좀 생을 더 연장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굉장히 방탕한 남자의 삶을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과연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막 정말 욕하고 싶은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어떤 생애 마지막까지 한 시간도 이렇게 허비하지 않고 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네.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그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관객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네. 감독의 역량인 것 네. 같아요. 여기서 이 주인공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나는 그리워요. 시원한 맥주도 마시고 로데오도 하고 여자랑 춤추러도 가고 애도 갖고 싶어요. 한 번뿐인 인생이 지금 이 꼴이니 가끔은 남처럼 살고 싶어요. 얼마 남지도 않은 삶을 붙잡고 있지만 뭔가 의미를 두고 싶었어요. 자신이 그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을 운영하는 이유를 자신을 이해해주는 의사에게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자, 여기서 예고편을 잠깐 들어보면서 분위기를 한번 맛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30일 남았다는 그 얘기에 이제 쫙 긴장을 하면서 나머지는 이제 약을 찾으러 그리고 약 성분에 대해서 이제 막 집요하게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네요. 네, 영어가 다 들리시네요. 조금씩. 저는 제가 영화를 봤지만 잘 안 들리는데, 네. 그리고 이 영화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은 사실 타자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호모를 극도로 혐오했던 마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모를 엄청 비난을 했던 사람인데 네. 자신들의 그렇도록 친했던 친구들이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막 집에다 막 낙서도 하고 막 야단 이렇게 술집에 테러하는 거죠. 네, 술집에 가면 막 피하고 막 이런 싸움 걸고 막 이러는 중에 이 사람이 그 병원에서 여장 남자 레온을 알게 돼요. 네. 이 역할을 조연상 받은 사람인가 보다. 자레드 레토가 연기를 했는데요. 네. 정말 여자보다 더 여자다운 정말 섬세한 그런 역할을 굉장히 연기를 잘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이제 도와주게 돼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을 운영하는 거를. 그러면서 처음으로 천천히 아주 조금씩 여장 남자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두 사람의 우정이 정말 눈물겹게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 영화에서 그 레이온, 그 여장 남자라는 레이온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아마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백미가 이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호인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장 남자로 살았으니까 아버지한테 버림받았겠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체면을 위해서 네가 남자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와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두 사람이 주고받는 그 눈의 그 시선이라든가 그 장면을 연기하는 그 배우의 그 눈에 어리는 눈물이라든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자를 서로 가족끼리 이해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가 하면 또 여의사 이브 역할을 맡은 제니퍼 가너가 있는데요. 다른 의사들은 전부 다 공인된 약
독성이 있지만 공인됐으니까 그걸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이브라는 여의사 하나만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새로운 약을 이렇게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정말 의사로서 할 일만 해도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 그런 거 또 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호모들이라든가 게이 그런 여장 남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약을 같이 공급하고 서로 같이 위로하면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집도 제공을 하고요. 서로 위로해주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참 그러면서 마지막에 FDA나 국세청과 그 맞서는 그런 재판 과정에까지 함께 참여해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지만 끝까지 노력하는 남자의 삶, 마지막 삶 그리고 사실 배운 것도 없고 어찌 생각하면 그냥 블루칼라 노동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알게 되면서 마지막을 자기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 사람은 늘 주인공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죠. 이렇게 막 살던 사람이 이제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어찌됐든 론 우드로프는 HIV를 진단받은 지 7년 만인 92년 9월 12일에 에이즈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의사들이 처방해줬던 저용량 ZAT가 ZAT라는 약을 이제는 독성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저용량으로 조금씩 먹어야 된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고요. 이 사람이 사실 의학 공부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막 거의 의사 못지않게 해요.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복합 약물 요법이 수백만 명의 그 생명을 연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이 좋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정말 치명적인 위기가 발견되면서부터 7년 동안은 남을 위해서 산 거죠. 자신과 남을 함께 위해서. 그러면서도 사실 즐길 건 다 즐겨요. 그런 모습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또 댓글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출첵하신 록향님, 영화를 많이 보지만 감독과 배우 이름을 잘 몰라요. 잘 모르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합니다. 다 기록해 놓으셔야지. 그리고 구유명사를 우리가 빨리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맹철호님, 미국 소도시 두 곳이 동해 명기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나인유바와 리들리시요. 자세한 소식을 올려주셨어요. 뉴잉 실리콘밸리님, 지금 일요일 늦은 오후 시간이라고요. 월요일 아침 또 시 한 편 올려주셨어요. 헤이즐넛 원두커피 한 잔에 월요일 아침 또 다른 일주일 삶의 교향곡 제1악장 아다지오 서곡이 열린다. 천지개벽이 따로 없다. 그냥 지나치기 아쉬워서 빨리 읽어드렸어요. 무드 없게. 강 PD라는 아이디로 들어오신 분 영화일 하는 사람입니다. 외국의 다양한 소재에 대해서 무척 부럽습니다. 스스로 이런 건 이번 정부에선 못 만들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 감독님께서 기획하실 때 실제로 다들 주변에서 속된 말로 미친 거 아니냐고 했으니까요. 정말 좋은 영화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정말 훌륭한 식견을 가지신 분께서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지우지아님, 타임투킬의 변호사 역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맥커너이 얘기죠. 지하철에서 멍님, 아까 궁금한 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국민TV 조합원이라서 가게 이름도 국민닭발로 하셨다고 합니다. 답심리역 8번 출구 바로 옆에 있다고 크게 외칩니다. 저녁에만 하시고요. 매운 닭발하고 매운 갈비찜 하고 있고 공깃밥은 공짜라 식사가 되실지 했는데 갈비찜이나 매운 닭발하고 공깃밥 드시면 식사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 글을 제가 읽어드려야 되나? 아름답고 지적인 향기가 가득한 맹아새. 지금 비웃으시죠? 아니에요. 부러움의 감탄입니다. 근데 이게 저 하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와주시는 손님들, 게스트의 말씀들, 음악, 다 어우러진 결과죠. 행복한 오전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싶어서요. 오랜 방송 경험과 노하우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로운지요. 제가 국민TV를 위해서 풀어놨다기보다는
저도 사실 이러한 장을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하죠. 네. 게다가 겸손까지. 네, 옥선희 씨 영화 얘기 듣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보죠.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매튜 맥커너의 연기를 확인하면서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그래요. 그런 걸 생각해보게 해준 영화가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화에 나오진 않지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디 덴치가 노래한 샌디 인 더 크라운스를 한번 틀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네. 주디 덴치가 부른 이 곡은 물론 이렇게 인생을 많이 살다가 이렇게 남편에게 자신의 잘못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런 영화라고 해요.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음악이 얼마 정도 모르겠네요. 시간은 잘 모르겠죠. 좀 듣다가.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옥선희 씨가 지금 칭찬 많이 해주셨지만 점수를 매긴다면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몇 점 정도 되겠습니까? 저는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디 덴치의 샌디 인 더 클라운스 그거 들으면서 우리 영화의 향기를 느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통영 갔다 오신 얘기 해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